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소식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걸레빤 물을 얼굴에 뿌린 요양보호사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걱정과 무력감이 듭니다. 우리네와 멀지 않은 요양원의 얘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인천의 한 요양원장이 입소한 80대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요양원에서 퇴원한 82세 A씨의 가족들이 지난 3월 요양원 원장이 학대와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A씨의 가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원장 B씨는 A씨에게 걸레를 담은 통에 물을 분무기에 담아 얼굴에 뿌리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머리를 때렸다 라고 하며 A씨를 상대로 테이프로 몸을 결박한 뒤 약을 먹였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노인전문보호기관은 가족들로부터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요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한편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걸레빤 물을 얼굴에 뿌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요양원 들어가 있는 노인네에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벌받을 사람.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노인을 우습게 보면 그런 일을 벌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가족들과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보도된 게 이 정도이지 얼마나 상습적으로 쉽게 노인을 함부로 대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맺힙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파주 요양원에서 치매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85세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의 말도 안 되는 실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2월 경기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85세 송할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환자 2명과 요양원 관계자 총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파주경찰서는 요양원 원장 등 6명을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간호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노인 환자 2명과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 폭행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에게는 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입니다. 이에 관여한 다른 요양보호사는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만 부과된 상태입니다. 행정당국은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이번 달 초에 해당 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요양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요양원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그 후에 처분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들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 밤에 다른 환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송 씨는 구토 증세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송 씨는 요양원에 입소한 지 2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최소 7차례 이상 폭행을 당했으나 요양원 측은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3차례에 불과하게 알렸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파주경찰서가 요양원에서 압수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송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당일에는 요양보호사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의도적으로 영상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위치와 각도에 있던 CCTV였기에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변명하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치매 노인 때려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말이나 되나요? 요양병원 보내는 자식의 심정은 아무리 낮게 봐도 시설에서 부모를 때리고 환자를 부추겨서 못살게 괴롭히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양원 가는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나쁜 인간들은 꼭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양원 이야기 2개를 미리 말씀드린 것은 요양원 가는 시대인 요즘 과연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요양보고서가 발간된 것을 아시나요? 고요한 밤 TV에서는 요양원의 실태를 다룬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재생하고 주무시기 전에 천천히 들어보세요. 먼저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거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현재 15만 6,435명의 요양원을 41만 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어느 일간지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200여 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00건, 정부가 고발한 장기요양기관 중 확정 판결이 난 30여 건의 판결문도 최초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부 8회에 걸쳐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고요한 밤 TV에서는 그 내용의 일부 요양원에서의 한 달 기록을 들려드릴게요. 2월 12일 새벽 6시 경기 부천의 이응요양원 204호에서는 102살 정순실 할머니가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고 퇴소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순실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하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자가 힘을 쓰면 양옆에 베개를 끼워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고 콧줄도 거부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틀 전 같은 방 95살 박혜자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순실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 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순실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5일이 지난 17일 순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204호에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순실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 칠판에 정순실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요양원에 입소한 정순실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참 사는 게 뭔지.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이제 병이 들면 어디에서 지내야 하나, 자식 부담 안 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나이이죠. 그러니까 요양원 가는 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만의 일은 아니죠. 정순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요한 밤 TV에서는 이렇게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나쁜 사람들의 만행과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가서의 노인네의 삶은 어땠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안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고요한 밤 TV라고 검색 많이 해주시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면 당분간 어려운 이웃에게 전액 기부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